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어제 정상회담부터 봐야죠. 기시다 사과는 없었다. 예, 예상대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하진 않았고 개인적인 선에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지난번보다는 진전된 표현을 썼어요. 네, 기시다 총리가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그걸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때 말씀드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역대 내각의 입장 이걸 말을 할 때 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라고 적시를 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한다라는 걸 애둘러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개인적인 입장을 덧붙였는데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나름 외교적 수사를 썼어요. 네.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하는 말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지난번 일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는 그게 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기시다가 말했었잖아요. 그거 강제동원 아니었다. 자발적 노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이 그럼 강제동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가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간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유감 표명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2017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한국은 베트남의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 그때도 이게 한국군 민간인 학살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민간인 학살이다 이런 얘기를 쓰진 않았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또 주어가 한국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시다 개인이라고 하니까 그거보다도 더 약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 내 보수 여론은 여전히 강경해요. 그렇다고 그냥 한국 오기에는 한국 정부나 한국 여론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는 절충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것도 없는데 기시다 총리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뭐 통절한 사과, 반성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건 어땠죠? 한국 전문가들을 현지로 파견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랑 또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에 두 정상이 같이 참배하기로 했고 한 가지 더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거는 우리 반도체 기업이랑 일본 소부장, 그러니까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랑 같이 공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열흘 뒤면은 일본에서 G7 있잖아요. 근데 열흘 앞에 서둘러서 왔어요.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할 줄은 알았는데 그게 한 여름쯤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서둘러 온 이유는 뭔가가 전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압력이 좀 있었다. 이게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이 정도로 호의적인 조치를 했으면 일본도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 일본에 이렇게 우호적인 대통령 없었다. 이런 것들이 사설로 뭐 여러 언론에서 사설로 그래서 기시다가 좀 성의 있는 조치 보여라 뭐 이런 게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기시다 예. 일본은 이미 이제 지방선거 끝났고 그렇죠. 승리로 끝났고 기시다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한미일 안보 강화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가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미 간 억제 강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른바 NCG 핵 협의 그룹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여기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장 19일에서 21일에 열리는 G7, 일본에서 열리는 G7의 그 방안이 한미일 그러니까 해구산 일종의 해구산 이 협의체가 거기에서도 좀 더 진전되게 논의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김광일 기자가 잘 설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의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하고 얘기하는 거
뭐 100년이 지난 100년 전의 일을 사과해야 된다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인식에서 비슷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해서든 내 대에서는 이거를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절충안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개인적인 이거잖아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네.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를 개인이면은 다음 총리에서는 그 총리 개인은 가슴 아프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김에 시원하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거 빼고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깨끗할 텐데 아까 김가연 기자 얘기처럼 일본 여론의 반응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다 보니까 결국 앞에 선을 그은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 자민당 구구파 강경 우파는 기시다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 주시하고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기시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현안은 지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국의 시찰단이에요. 정확하게는 이게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입니다. 시찰단은 뭐냐면은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 설명 듣는다라는 거고 조사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공동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게 중국이 반발하는 거 하나. 그리고 IAEA가 지금 한국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일본 측이 얘기를 해서 한국이 이제 시찰단으로 물러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사실 어찌됐든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에서도 그 폭파 사고가 2005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IAEA께 상당히 조금 축소해서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다른 여러 기관들이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좀 너무 일본의 우호적인 거 아니냐라는 거고 지금 지난 4일에 문제 없다라고 이미 IAEA 중간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7월달에 방류합니다. 7월달에 빠르면 7월달에 방류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 통해서 좀 다각도로 짚어볼 텐데요.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그러니까 우리의 통 큰 결단, 대승적 결단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우리는 바랬는데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거냐에 대한 판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갈까요?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주말 내내 뜨거웠어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정리 좀 해보죠. 가상화폐 위믹스라는 코인을 한때 최대 60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때라는 게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말 3월 초 그즈음이었다는 거죠? 1월에서 2월 정도고요. 예. 이거를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상거래라고 분류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어요. 정부가 옛날에 가상자산에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었는데 국회가 작년에 이걸 좀 유예시켰거든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남국 의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건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런 걸 갖고 이해충돌이라고 할 정도면 뭐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낮추자고 하면 그것도 문제냐. 그건 좀 과도하다. 그리고 내가 그때 거래했던 거는 실명 인증 계좌로 했던 거고 자금 출처도 거래소에다 다 제출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강선우 대변인이 소통하는 단계다. 누구랑요? 김남국 의원이랑? 라는 정도로만 반복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 나온 게 당 차원에서 조사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과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 그러니까 쉽게 실드 치지 못하는 이유를 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5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60억 코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가 않다. 뭐 60억 원어치를 애초에 산 건 아니고 올라서 60억 원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60억 원어치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위믹스 코인이라는 걸로 피본 청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요. 그 청년들한테 좀 반발심,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민주당이 갖고 있고 두 번째, 이 돈이 어디서 오고 갔는지가 명확하게 규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있는 거고 셋째,
혹시 김남국 의원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 나올 가능성, 네. 그거를 검찰이 만약에 카드로 갖고 있다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찍 좀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네 번째, 당대당 싸움에 있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태영호 의원, 김재원 의원을 손절하고 빨리 징계를 하게 되면 예. 근데 민주당만 이걸 뭉개고 있지 않느냐라는 프레임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아, 김재원, 태영호는 그 설화로 이런 징계를 때리는데 민주당은 뭐 하는 거야? 뉴스에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데 그때 이게 이제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이 상황에서 살 길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커버 쳐주는 거 그거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당장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이 끌고 그러니까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산 주식 샀다는 것 뭐 같이 이제 물고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같이 엮인 상황이기 때문에 감싸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코인 투자 광풍이 불면서 벌써 이제 그게 많이 올랐던 게 2017년 뭐 이때 뭐 정점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고 지금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일단 정치권에서 코인 투자를 많이 했다. 그 뭐 불법도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이준석 전 대표 또 코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예. 김남국 의원도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60억까지 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깜짝 사실 금액이 좀 올라왔어요. 사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했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제 그 부분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한 회색지대에 계속 있었던 거죠.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방금 아까 나왔지만은 이거를 이제 과세 여부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되는 이런 법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돈이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뺐다라는 거예요. 지금 산지. 이게 그런 거예요? 예. 1, 2월에 대량으로 샀다가 2, 3월에 이거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전에 조금 더 그럼 샀는지 그 전에 했던 건 다른 코인이란 거예요? 뭐 그렇죠. 들어간 그러니까. 시점은 몇 년 전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만에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대량으로 매도했다라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내부자 정보를 알고서 이게 무슨 급등할 무슨 이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를 알고서 지금 한 거 아니야? 그럼 2022년 예. 작년 1월, 2월에 60억을 쳤다가 2말 3초에 팔았거든요. 팔았다는 팔고 거. 나서 이게 폭락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폭락을 위닉스가.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자 정보가 이게 시중에 떠도는 정보인지 아니면은 그 회사 내부에서 이게 유망하다라고 해서 대량으로 했다가 그 최근에 이 SG발 그 증권발 그것처럼 그 회장이 던졌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투명한 게 많고 그래서 다른 코인 샀다라는데 지금 다른 코인은 그래서 시세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은 이 정도가 됐으면은 도덕적으로 본인이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해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본인이 440만 원 인출했다라는 그것만 명세서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인의 입장하고 그러니까 시중의 의혹 제기 문제와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본인의 입장은 뭐예요? 김관일 기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1, 2월 사이에 대량으로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많이 빠졌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명확히 언제부터 샀는지 사실 이게 한 번에 다 샀는지 아니면 조금씩 사다가 그때 많이 샀는지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 말은 주식 원래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했다가 그게 거기서 있던 돈을 여기로 이제 옮겼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해명입니다. 22년 2말 3초에 그걸 일단 A 거래소, 코인 거래소의 전자지갑에서 뺀 건 맞고요. 예. 본인 말로는 거기서 440만 원만 현금 인출했다 이 얘기고 나머지는 다른 거래소 코인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세가 폭락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전에 60억이 될 동안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받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도는 이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사람들이 납득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불투명해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좀 선을 긋는 모양새니까 민주당의 좀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 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더 해보도록 하고 짧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중징계 관측. 예,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열립니다. 중징계로 관측이 되고 있죠. 네, 일단 그 전에 최고위원회 안 열기로 했어요. 오늘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왜 안 여는 거예요? 일단 공식적인 설명은 윤리 앞두고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설명인데 예. 이게 뭔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예. 당사자들이 최고위 와서 그 자기들 해명하는데 사용할까봐 막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마이크 돌아갈 때 좀 한마디씩 할 때. 네,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리위가 오늘 열리는데 오늘 4시부터예요. 당사자 해명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기류를 취재해봤더니 역시나 중징계 관측이고 태영 의원 문제 같은 경우는 논리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보다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정도로 잡을 걸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성매매 여부인지 판단하지 않고 결정 내렸던 거 그거랑 이제 준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오늘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